이중 또는 불법 주차, 도시의 탄소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 로봇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오늘은 라스트 마일 문제에 도전하는 배달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배달 로봇이 왜 여기에 도전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래 배달 로봇의 유레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마일,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물류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택배 차량하고 퀵 서비스의 우리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오토바이나 아니면 카트를 끌고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해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버지니아 알링턴 교통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2017년 미국의 온라인 판매는 16%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화물하고 배달 차량의 73%가 승인된 지역 밖에 주차를 하고 이 배달 차량의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중 또는 불법 주차,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겠죠. 그리고 도시의 탄소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 로봇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까요?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2018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상거래는 거래액만 해도 10조가 넘어섰고요. 2017년에 비해서 22.5%, 미국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가졌죠. 1년에 연간 택배 물량만 해도 23억 상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동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국과 같이 사회 문제도 우리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스 2019에서 보면요. 이러한 라스트 마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 로봇들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뭐 개처럼 생긴 로봇이라든지 박스형 이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을 했는데 아직은 이것이 이제 시범 단계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도전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제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로봇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스타쉽 로봇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와 에스토니아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존은 금년 1월 23일부터요. 미국의 워싱턴주와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박스형 로봇이 이동하면서 해당되는 물건을 최종 엔드 유저에게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동 로봇의 강점과 문제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세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라스트 마일 문제, 다시 말하면 도로 혼잡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량의 이동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원격으로 실시간 배달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동 로봇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문 앞에 놔주세요. 저희 경비에게 맡겨주세요. 또는 소화전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데 이동 로봇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할 건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길거리라는 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파인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훔쳐가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동물들이 특히 이제 애완용 개나 고양이들이 여기에 반응해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에 보듯이 실제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강아지와 대결하는 현장도 있고 또 배달 도중에 화재가 나서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제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거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실내 배달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길거리는 다양한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만 건물과 같은 이런 실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방해자도 없고 회사 내에서 층간 서류를 이동한다든지 또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서 음식을 위로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사항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전체 택배를 대체할 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3D 업종이라고 하는 택배 작업자들의 힘든 노동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례가 있습니다. 세그웨이즈라는 이동 장치를 주로 만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죠. 여기에서 금년에 델리버리 로봇, 이동 로봇의 루모고우라는 걸 내놨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박스형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새로운 이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루모고우는 50kg까지 수납할 수 있는 분리식 납품 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수납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최대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고 배송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실제 복도를 가면서 실시간 라이더 센서로 움직이는 물체 또는 고정된 물체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또는 상호작용하면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물건을 배달하겠죠. 자,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이런 이동 로봇이 건물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RFID 또는 여러 가지 통신 장비에 의해서 위치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도 센서로 작동이 돼서 열릴 수 있고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층을 갈 수 있도록 장치가 변화돼야 되는 게 또 수반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실내 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부 맵은 우리가 구글 맵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실내 맵이 작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해결될 때 이런 이동 로봇은 실내에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죠. 3D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업종이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우체국의 우편 배달을 지원하는 포스트봇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죠? 우편 배달부가 가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편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자그만치 150kg까지 담을 수 있고요. 또 사륜으로 돼 있고 1.5m 높이의 차량이 우편 배달부 뒤를 150cm 정도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이 가지고 있는 인지장치와 함께 연결해서 3D 업종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동 로봇들이 많이 등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 로봇의 미래 유레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스트 마일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증함에 따라서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이 교통이 혼잡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쓰이는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기서 여러 가지 탄소가스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 로봇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길거리 이동 로봇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도로 혼잡, 배달 사고, 도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길거리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세 번째, 실내 이동과 최종적으로 3D 업종에 있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협업형 이동 로봇은 대세고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이 된 후에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 로봇, 재미있죠? 자, 앞으로 5 시대를 맞아서 자율 자동차가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율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택배의 수단도 이러한 자율 자동차와 이동 로봇이 결합이 돼서 발전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율 자동차에 비해서 이동 로봇은 길거리에 도보를 직접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길거리 현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돼서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